안녕하세요. 그레이티비 운영하고 있는 지현입니다. 오늘은 3장 시작해 볼 건데요. 마음 공부가 운명을 바꾼다 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단락은 무의식에 뿌리는 행운의 씨앗입니다. 이 책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무의식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어렵고 가장 확실한 방법. 자, 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밑줄 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앞뒤를 조금 더 첨가해서 읽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밑줄을 쳤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귀인을 만난다는 말처럼 트레이시는 한 선배로부터 소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선배의 조언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해요. 너의 목표를 종이에 직접 써봐. 이후 그의 인생은 서서히 변합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하나씩 이루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꿈을 이루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애초에 목표를 정할 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함께 구비하여 뇌 속에 입력시킨다고 합니다. 즉, 뇌 속에 자신의 목표와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함께 데이터베이스화해야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의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은 명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즉, 마음이나 의식이 지배하지 않는 그저 깨어있는 상태, 뇌의 알파파가 생성되는 상태에서 사물의 심상화와 확언을 통해 우리의 무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에게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무의식에 접근하는 능력입니다. 그 비결은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한 걱정과 불안한 생각을 내려놓음에 있지요. 우리의 무의식이 운명을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무의식에 뿌려진 좋은 씨앗들이 행운의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했던 생각들 중에 하나가 내려놓는 거였어요. 어떤 힘든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붙잡고 있게 되면 점점 더 힘든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얼른 그걸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가장 사소한 목표를 세워보자. 예를 들어 하루에 책 5페이지 읽기, 그 다음에 양치질 3번 하기, 그 다음에 발라드 듣지 않기, 이런 목표들 있죠. 굉장히 사소한 목표들. 발라드 듣지 않는 건 발라드 들으면서 감정이 우울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건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책 5페이지 읽는 거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공해내는 나를 계속 찾는 거예요. 아, 이게 되네? 그럼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큰 목표를 잡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내 모습을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성공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성공하려고 더 노력하는 모습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마음 공부는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입니다.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실 저는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2가지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2가지 조언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라고 조언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마음 공부 채널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저자의 더 해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 공부 자체가 운명을 바꾸는 첫 걸음이라고 해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 뇌의 세 부위 가운데 감정을 담당하는 중뇌가 행운과 불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무의식이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나쁜 운을 불러들이기도 하니까요. 만약 당신이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라는 생각을 떠올리면 중뇌는 단번에 그 사람을 거부한답니다. 중뇌가 우리의 희노애락을 주관하며 여러 가지 감정 데이터를 만들고 저장하고 전달하기 때문이지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행운과 불운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건데 여기 읽어볼게요. 우선 행운을 가로막는 마음 상태를 살피고 파악하는 일이 최우선이랍니다. 나에게 행운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행운을 가로막는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일단 먼저 살피고 파악해야 돼요. 그 이유야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안, 두려움, 집착 등 부정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최근에 보면 부정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을 빨리 캐치하시는 게 행운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당신이 마음을 바꾸면 중뇌의 데이터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가 있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불운과 상처에 얽매여 다가오는 행운을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당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운도 당신이 만들고 행운도 당신이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조차도 그 말은 되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분과 함께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만날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대요.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우러나는 좋은 기운, 즉 행운의 에너지가 갈수록 강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모두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과 결별하고 긍정의 감정으로 바꾸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벌써 나도 그런 면이 있나?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의 인생도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행운도 당신이, 불운도 당신이 만드니까 거기에 집중하셔서 행운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심신의학의 선구자이자 심리학자인 로렌스 레샤는 500명 이상의 암 환자를 연구한 분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왜 어떻게 암 환자가 되는지 밝히는 연구였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가 매우 힘들거나 위험한 사람, 젊은 시절에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거나 절망감을 많이 느낀 사람이 암 환자가 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절망을 경험해서 감정이 상했거나 분노와 적개심이 큰 사람은 전형적인 암 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네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몸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고. 그래서 보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 옆에 가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방식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을 집중하고 그래서 나는 안 돼. 로 결론이 지어지는 반면에 성공한 분들은 안 좋은 일을 겪어도 내가 여기서 얻어갈 건 무엇인가, 이로 인해서 내가 좋아진 건 무엇인가를 집중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라는 게 사실 없겠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이 부분 읽어볼게요. 종종 대체의학 또는 민간요법으로 병원을 치유한 경우에도 치료법 자체보다는 환자의 마음가짐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현대의학에서도 병의 90%는 환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상을 많이 하시는데 명상과 마음 수양 등으로 다친 마음을 일단 힐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좋은 건강운을 불러오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건강운이 좋아지고 병이 낫는 시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크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릴렉스, 즉 이완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차가 크게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다치고 어떤 사람은 다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다치지 않은 사람은 잠이 들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상황이 내가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모두 이완돼 있을 때는 어떤 외부의 영향도 크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오는 그 영향들이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이완 상태로 두시는 게 가장 좋고 우리의 삶도 긴장과 이완의 끊임없는 반복이니까 내가 긴장했다고 느끼시면 얼른 빨리 이완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완하실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의 원리로 볼 때 심신의 이완법도 개인마다 각각 다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실행한다면 오히려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용서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누구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한 당신의 마음도 치유할 수 없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얘기하네요. 잊기도 어려운 일을 내려놓고 감사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불만을 토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실천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쉽게 잊히지 않는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니까요. 누구를 미워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감사할 이유를 더 많이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과 삶에 감사하세요. 행운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미운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은 앞서 읽었던 그 꽃밭에 열매 없는 꽃처럼 그냥 시선을 거두고 관심을 거두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배운 게 있을 거예요. 나에게 얻어진 게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에 행운을 만난다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하네요. 저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안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의 가치관, 나에 대한 상대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의 정체성에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봉착하게 되지요. 이제껏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고 살아왔으니까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 눈을 나 자신에게 돌려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은 채, 비교하지 않은 채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한번 대답을 찾아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관찰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이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그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재능은 뭐가 있고, 그걸 행복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디쯤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답이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도 열심히 하자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위치를 알고 방향을 또 수정하고 또 힘을 내보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저 지켜보라고. 당신의 지금 삶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당신 안에 어떤 마음들이 가득한지 바라볼 수도 있답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당신이 깨어있음을 의미하지요. 이때부터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가는 길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당신의 행운은 누구도 아닌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스스로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복덩어리지요. 혼자 있음 속에서 깨어나는 당신은 언제나 행운의 주인공이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저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보냈을 때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잘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오롯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게 잘 보낸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보다는 지금의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잘 보내요.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제가 괴롭히는 것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보세요. 그 다음에는 관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좋은 관상은 좋은 심상을 따르지 못한다. 왜 우리 한창 관상 성형도 유명했잖아요.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 취업할 때쯤 그 취업을 위해서 취업 성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면접에 붙는 얼굴로 만들겠다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좋은 심상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백범 김구 선생의 젊은 시절에는 마이상법이라는 중국의 마이 선인이 쓴 관상학 책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상학을 공부하던 어느 겨울날 선생은 겨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관상을 살펴보니 눈도 귀도 코도 거지상이라는 풀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지가 될 상이면 다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이때 김구 선생은 잠시 죽음까지 생각하며 신세를 한탄하고 괴로워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의 마음을 바꾼 말이 있었으니 그 말은 관상학 책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관상 불여 심상이라는 문구가 보였다고 합니다.
관상불여심상은 사람의 관상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가짐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중요하죠. 언제나 운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운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발심이 현실로 나타나고 또 결국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귀결된다라는 의미랍니다. 마음의 변화는 운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징조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때를 만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답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사람들은 운이 바뀌는 시기에 저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만나 마음을 바꾸면서 행운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 제 마음에도 작은 감동의 파문이 일지요. 변화에 눈을 감고 두려워해서는 변화의 시기와 성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좋지 않은 징후가 농후한 경우라도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지지요. 모든 운에는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화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변화의 흐름과 성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행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하니까요. 그리고 다음 세상이 학교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흔히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들 합니다. 좋은 일에는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에는 마음이 상하고 슬픈 일에는 슬퍼하는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런데 유독 감정의 진폭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기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슬퍼하는, 즉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지요. 사실 이처럼 매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은 운을 받아들이는데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행운을 부르는 힘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힘듦의 강도를 낮추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그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첫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좋지 않은 생각들을 멈춰야 합니다. 간접 경험을 연상하면서 스스로 공포와 절망 속으로 한없이 빠져드는데 여기에 후회와 자책까지 겹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기 쉬워지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스스로 존엄성을 지키는 사람만이 행운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니까요. 둘째,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장도 축소도 없이 현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앞으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원인이 됩니다. 단, 잘잘못을 냉정하게 따지고 반성하되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셋째, 세상은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겪은 위기 상황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와 다를 바가 없답니다. 힘든 상황과 싸우지 말고 온 가슴으로 꼭 안아주세요. 이것은 힘든 나를 스스로 안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마치 자신의 체온처럼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 당신은 당신의 운명이 주는 행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지요. 진정한 강함은 나의 운명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멘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 분이 해주셨던 말 중에 그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실천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이 계속되면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함께 되는
관계에서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나에게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상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대를 만났을 때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행동하는 거죠. 뭐 자리를 피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정리된 자리에서 다시 얘기를 하자던가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현실을 얼른 받아들이고 다시 공부하는구나 생각하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발라드 음악 듣지 않기를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왔죠. 이렇게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분들,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 음악의 슬픈 기운에서 너무 많이 빠져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발라드 음악을 잘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일단 운의 영역이라고 규정해 보지요. 운도 실력이다 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만큼 큰 무리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운의 영역으로는 인연, 의식과 무의식, 유무형의 에너지, 타이밍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담하셨던 K 교수는 운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그저 될 일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조용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라고 하셨다네요. 하루 중에도 사람의 에너지는 여러 번 바뀝니다. 개인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직감이 발달하는 시간과 집중이 잘 되는 시간,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할 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편히 쉬어야 할 시간, 취미를 즐기기에 좋은 시간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이 가운데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중요한 것은 즐길 시간과 그저 쉬어야 할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랍니다. 사실 마음이 급한 분들은 이런 시간을 즐기기가 힘들죠. 그런데 실제로는 좋은 흐름을 불러와서 더욱 순탄하게 일이 풀리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과 휴식을 많은 분들이 하나 봐요.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길목에 행운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몸이 바빠 정신이 없더라도 마음속에는 편안한 정서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정에서 여유를 가지고 즐기면서 순리대로 되어간다는 느낌을 가질 때 당신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운동과 휴식이 반복되면서 더욱 건강해지는 우리 신체의 원리처럼 말입니다. 몸과 마음은 다스리는 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쉬고 운동하고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쉬어야 되고 마음 공부를 해서 운동처럼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죠. 쉬는 것 같지만 허비하는 시간인 것 같지만 허비하는 시간이 절대 아닌 거죠.
다음은 무의식 행운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혹은 순서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은 무의식이란 큰 강으로 흘러가는 지류에 불과하지요. 즉, 지류가 큰 강의 물줄기를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의식과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운의 과학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무의식이 행운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이 잘 될까? 혹은 혹시 중간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지와 같은 불안과 의심은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그 틈으로 불운과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기운이 스며듭니다. 혹시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되 그 과정을 하나하나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강의 지류만 바라보다가는 강의 본류가 어디를 향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큰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랍니다. 당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행운의 길인 경우도 많으니까요. 경건과 절제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은 행운을 부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정리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일들이 잘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를 다음 장에서 묻고 있습니다. 편안하신가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친구가 없다 라는 옛말처럼 주변을 살펴보면 나홀로 독야청청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고 별다른 도움도 받지 않은 채 치밀하게 일상을 잘 꾸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의 옆에는 도움이 될 사람이 없답니다. 반면 소위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수성가로 중견기업을 이끄는 제이 대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아는 사람이 많고 가족같이 지내는 친구와 선후배들도 수십 명을 헤아릴 정도입니다. 모두들 그에게 인복이 많다고 부러워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제이 대표에게는 특별한 처세법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 그 하나, 그리고 또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즉시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생겼을 때에는 내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하며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는 이런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먼저 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겠네요.
이런 인복이야말로 행운을 부르는 강력한 힘이라고 합니다. 운명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사람 사이의 인연법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에너지를 우주로부터 받는다면 삶의 에너지는 살아가는 동안 주위 사람으로부터 받는답니다. 제이 대표가 인복이 좋은 이유를 한 가지 더 들자면 인연이 아닌 사람은 과감하게 교류를 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읽어볼게요. 다만 주위에 사람이 작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에는 그걸 세워주는 게 좋다는 대인배의 풍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하지요. 인간관계도 옷처럼 몸과 마음이 편해야 좋은 운을 불러들입니다. 물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할 법정과 우리의 일상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가족, 주변의 친구, 지인들에게까지 사소한 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건 네가 잘못했잖아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할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 인간관계를 판단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불편한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세요.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먼저 헤아려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출 필요는 없답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상대방의 마음도 당연히 같은 주파수에서 공명하게 될 테니까요. 호의를 베풀 때와 받을 때도 그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이런 호의는 이미 그 자체로 행운을 주고받는 셈이랍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저는 불편한데 상대방이 하고 싶은, 베풀어 주고 싶은 호의에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서로가 편해야 공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내 마음이 편한 상황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면 예의를 다해 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지금의 나에게 감사하라입니다. 여기에 가게 확장 때문에 상담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계약을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가방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해주셨대요. 이제 새로 좋은 가방을 사게 될 거라는 뜻이네요. 아마 지금까지와는 격이 다른 가방을 드시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계약을 진행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가방끈이 끊어졌을 때 왜 우리는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뭐 시험 전에 뭔가 깨지면 그 시험 결과가 안 좋다거나, 뭐 지금처럼 가방끈이 끊어지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무조건 100% 좋지 않은 결과가 있겠구나,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숱한 사건과 마음속의 불안은 큰 관련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보다 일어나기 전의 시간이 더 불안한 법이지요. 이른바 예기 불안입니다. 예기 불안이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지는 모르지만 운의 과학에서는 행운을 가로막는 장벽이랍니다. 보호 본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 본능? 특히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이런 심리가 강해집니다.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역전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안 때문에 결국 놓쳐버리고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된답니다.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이런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선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새롭게 해석하고 자신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의 부정적인 면에 매달리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면서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지금의 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불안에 대해 면역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불운의 추억을 되살리지 말고 그 불운의 기억에서 행운의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해석을 다르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과거의 불운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아직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보이지 않는 손이 운명을 지배한다입니다. 이 부분이 또 나오네요. 보인다는 것은 의식의 세계를 의미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를 의미하지요. 심리학에서는 우리 삶은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즉, 운구기일의 세계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세계보다 훨씬 광대한 세계가 존재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요. 운명학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살펴볼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행운으로 이끌기도 하고 불운으로 이끌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손을 잡고 행운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란 것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이 무의식의 영역은 깊은 속마음, 습관, 의식하지 않는 사소한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그리고 운명을 만들어내지요. 먼저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면 보이지 않는 적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는 게 운의 원리랍니다. 전자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사이라 해도 본의 아니게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인성이 좋다고 해도 내면의 불안감이 밖으로 투사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내면의 안정감이 상대방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어 행운을 이끌어내는 힘으로 작용한답니다. 즉,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때로는 행운의 길로, 때로는 불운의 길로 안내하지요. 평소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은 대개 습관이랍니다. 이 습관이 우리의 무의식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습관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무의식이 컨트롤되고 그러면 정말 90%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행운까지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행운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3가지 감정인데요. 질투심이 가장 먼저 나왔네요. 누군가를 질투하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기운과 씨름을 하다 보면 스스로 행운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지요. 이웃의 부자를 미워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부자인 나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자를 미워하고 돈을 싫어해서는 부자가 될 행운이 찾아올 리가 없겠지요. 부정적인 감정은 대개 과거에 연연한 대가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사실은 지나간 과거의 시간에 매달리는 동안 미래의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반성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후회나 죄책감은 불필요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행운은 과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니까요.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까지도 긍정한다는 자세로 내일의 희망과 손을 잡는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지난 일은 이제 잊어버리자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은데 자꾸 뒤만 돌아볼 순 없잖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운이 좋다는 것은 내게도 곧 행운이 온다는 좋은 징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하는 사람들,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어떻게 해결하지? 이 사건에서 배워갈 것은 뭐지? 앞으로 그러면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더 행복한 미래를 끌어들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성은 하되 후회나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얼른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3장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4장 기다리면 우리에게 오는 것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일주일 또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